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가족 이야기가 꽤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가족이 알아야 될 사항, 가족의 특징, 가족의 어떤 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만큼 사실 중독자가 우리가 이제 단일 그 당사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당사자만큼 정말 중요하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리오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알코올 이야기, 술과 알코올 이야기 드디어 8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100가지까지 제가 목표를 했는데 이제 20번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걸 이제 일부러 기획을 했었는데 어쨌든 80번째 시간 알코올 중독자 가족의 7가지 특징이란 제목으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38번째 시간에 알코올 중독자의 7가지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알코올 중독자 가족, 이제 제가 이제 이 80가지의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가족 이야기가 꽤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가족이 알아야 될 사항, 가족의 특징, 가족의 어떤 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만큼 사실 중독자가 우리가 이제 단일 그 당사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당사자만큼 정말 중요하고 당사자에게 상호 영향을 주는 게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과연 알코올 중독자 가족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 특징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제 아셔야 될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통 특징은 공통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의 7가지 특징이라고 했을 때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대부분이 가지는 공통 분모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알코올 중독자 가족의 특징은 조금은 다릅니다. 알코올 중독자 가족은 특징 7가지는 모든 알코올 중독자 가족에게 나타나는 요소는 아닙니다. 조금 교집합보다는 약간의 이 교집합을 포함한 합집합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근데 왜 똑같은 특징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라고 이제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는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결국에는 본인이 술을 마시고 그 술을 마셔서 생기는 몸의 질병상의 변화로 인해서 좀 공통적인 특징이 좀 어느 정도 잘 잡히는 상황이라면 알코올 중독자 가족들은 어쨌든 이 술과 중독자와 그 가족이 있을 때 술에 있어서 한 단계 한 단계를 건너서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중독자보다 술과 더 밀접하게 1차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중독자보다는 조금 한 단계 떨어진 상황에 놓여 있는 게 가족이기 때문에 이 가족의 특징이 7가지라고 해서 모든 가족들의 알코올 중독자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처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간 합집합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7가지가 모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특징은 우리 가족에 좀 해당되는구나, 이런 특징은 우리 가족에는 별로 해당되는 게 없는구나 라고 좀 구분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첫 번째 특징입니다. 불안정한 가정입니다. 불안정한 가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독자들을 이제 만나고 여러 이제 이 조사를 해보고 상황을 보면 태어날 어린 시절에 또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좀 그 가정에 좀 시련과 혹은 또 위기가 놓여져 있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사고를 당해서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큰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부모님이 이제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좀 갈라서는 이혼을 하셔서 이제 편부모 밑에서 이제 우리가 자라는 경우도 있고 또 흔하지 않지만 이제 폭력적인 가정에서 내가 이제 학대를 당하면서 자랐을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애나 이런 것들까지 좀 우리가 일반적이고 흔하지 않는 좀 굉장히 힘들고 좀 시련이고 이 위기 상황이 가정에 놓여 있는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 시절에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이제 경우에는 알코올 의존에 빠지기 쉬운 가능성을 좀 우리가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린 시절은 아니더라도 나이가 다 들고 그리고 이제 중년 노년에서도 내가 같이 좀 의지하고 의존했던 좀 배우자라든가 이런 가족 구성원들이 갑자기 사고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별을 하게 되는 경우나 이제 갈라서게 되는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뭔가 내가 튼튼하고 안정적인 가정이 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 생기는 문제가 제일 좀 흔하고 제일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 특징에 넣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제가 억압과 강요라고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요. 어릴 때 우리가 이제 중독자가 만약에 어린 시절이고 그 부모님이 있다고 했을 때 굉장히 강압적이고 좋게 말하면 엄격하겠지만 굉장히 강압적이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조그마한 실수나 실패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엄격하고 금기시하고 또 이 성공과 이런 성과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이 요구를 하시고 강요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자라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큰 혼을 나고 큰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위축되고 그래서 본인의 감정 표현을 굉장히 하기가 어렵고 미숙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 때 힘들다는 표현과 그거를 이제 소통을 하면서 내가 해소를 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이거를 숨기고 부정하고 계속 억압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폭발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간단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이 억압된 이 스트레스와 울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술이나 이런 약물 또 행위 이런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대화의 단절입니다. 자, 대화 갈수록 사실 이 가정에서 대화가 많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뭐 핸드폰의 영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전반적 분위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 가정 모든 구성원들이 굉장히 화목하고 굉장히 웃고 굉장히 서로 애환을 나눌 정도의 화목하는 케이스는 너무 이상적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아들이라면 내가 뭐 둘째라면 적어도 뭐 나는 엄마랑 좀 잘 통한다든가 뭐 나는 아빠랑 좀 잘 통한다든가 나는 오빠랑 좀 잘 그래도 소통이 된다든가 뭐 약간 이제 심리적 연대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도 대화가 되는 창구가 가족 구성원이 4명이든 5명 안에 다 소통이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 마음 터놓고 있을 창구가 하나 둘 정도는 있어야 그 가족이 이제 대화가 잘 되고 유지가 잘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없게 되면 사실 이제 대화가 없다는 건 그만큼 이제 관심이 줄어들거나 떨어질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뭐 술 문제나 어린 시절에 뭐 학교 폭력 문제나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잘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하기가 어려워지고 정말 이제 심각해져야만이 이제서야 너가 그런 문제가 있었니? 라는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과잉보호입니다. 자, 지나치게 부모님이 참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너는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야지라는 것들을 어린 시절에 뭔가 잘 모르고 미숙하고 어색할 때는 그럴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이제 상황이 내가 스스로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부모님의 지나친 이제 관심과 지나친 사랑과 이런 표현 방식이 제가 목에 지금 사례가 잠깐 들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상황에 적절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 중독자로 하여금 이제 너무 잠시만요. 네. 과잉보호. 네. 너무나도 지나치게 이제 과잉보호를 받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분명히 스스로도 부딪히고 다치고 깨지고 이렇게 해야 얻을 수 있는 뭔가 이런 이제 의지라든가 극복이라든가 투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내가 이제 내성이 생기면서 이제 면역력이 생기는 건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면 또 다양한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부모님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뭔가에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좀 쉽게 포기하고 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외롭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좀 손쉬운 수단을 찾는 경우가 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네 번째 과잉보호이고요. 자,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술에 익숙한 집안입니다. 이거 굉장히 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인데 인지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제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술을 좋아하고 좀 술을 익숙하게 드시는 집안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 때도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데 보통 내가 조절을 잘하면 어머니, 아버지 수준까지는 뭐 결코 취하거나 뭔가 술로 인해서 큰 문제를 만들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유전자가 또 그런 집안 분위기가 분명히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술에 있어서 굉장히 술은 좀 부담스럽고 좀 조심해야 되고, 술은 정말 잘 관리해서 통제해서 마셔야 된다는 게 아니라 술은 당연히 어른 되면 먹는 거고, 술은 너무 즐겁고, 술은 뭐 당연히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거고, 술은 알아서 조절하는 거지 라는 인식으로 술을 겁없이 이제 술을 접하게 되는 환경에 놓이게 되면, 정말 내가 그게 통제가 잘 되면 다행이지만 통제가 안 됐을 때는 가정에서 우리는 다 통제 잘하고 잘 마시는데 너는 왜 그러니? 너 좀 문제가 있구나. 너 의지의 문제구나. 자식이 이거 하나 조절 못하니? 라는 식으로 술에, 이 사람에게는, 중독자에게는 술이 정말 문제이고 나는 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선천적이든 후천적인 그런 이제 상황인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술 먹어도 문제가 없으니까. 내 자식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왜 이러지? 얘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나? 밖에서 좀 뭔가 문제가 있나? 한번 잘 해봐. 너 할 수 있을 거야. 술 괜찮아. 한번 조절해서 먹어야지. 남자가 혹은 또 여자가 그런 식으로 태도를 대하게 되고, 그런 식의 인식이 계속 이 치료나 이런 개선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술에 익숙한 집안이고 술에 그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나 이런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정말 자녀가 이제 정말 술이 문제가 있어서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될 상황이라면, 정말 가족이라면 가족 구성원도 전체로 합심해서 술을 끊어내고, 우리가 너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가족에도 책임이 있고, 그러면 우리도 다 같이 술을 한번 먹지 말고 한번 절제를 잘 해보자, 이런 공동의 목표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게 조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각종 불화입니다. 이거는 뭐 술과 관련된 것도 있고 술과 관련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서로 간에 뭐 경제적 문제, 성격상 문제, 뭐 집안 문제, 뭐 다양한 각종 문제로 항상 뭐 볕들 날이 없이 매일같이 싸우고 서로 무시하고 서로 존중하지 않고, 이런 다툼과 뭔가 마찰이 계속 반복되는 집안이라고 한다면, 그런 가정에서는 또 이런 스트레스, 안정감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집에 가면 편안하게 쉬고 잠자고 밥 먹고, 뭐 당연히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게 이제 가정인데, 그 가정의 기능이 이제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 지수도 올라갈 것이고, 그런 요인들이 당연히 이 스트레스를 당장 잊거나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술이 생각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각종 불안은 아까 1번의 불안정한 가정과 비교를 했을 때, 불안정한 가정은 약간은 내가 선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어린 시절에 타고난 그런 여건이라고 한다면, 이 각종 불안은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내가 좀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상황이거나, 내가 또 따로 이제 가정을 만들었을 때, 내가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만들었을 때, 그때 그 불화들이 내가 또 술을 계속 마시게 하는 그런 인자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 감정 기복이 심하고 참을성과 책임감이 부족합니다 라는 것들. 이거는 제가 알코올 중독자의 특징일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근데 알코올 중독자의 가족들도 이런 특징을 종종 보일 수 있다는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 굉장히 납득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분명히 중독자가 문제이지 왜 가족이 이런 책임, 이런 뭔가의 그 문제까지 내가 적용을 받아야 되는지. 만약에 내가 가족들이 지금 너무 감정 기복도 심하고 너무 힘들고 참을성이 부족하다면, 그거는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게 미리부터 문제를 많이 만들고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힘들어졌다라고 생각들을 하실 텐데, 물론 맞습니다. 틀린 말은 전혀 아니신데, 그 알코올 중독자의 내가 그래서 다소 이제 중독
이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차분하고 조금이라도 더 성실했고 조금이라도 더 실수를 조금 더 참았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 중독자의 증상이 나을 수 있었을까? 있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에 조금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분명히 나에게도 그런 이제 이 성격상이나 이런 요인들이 분명히 이제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 중독자를 더 이제 심한 증상으로 만드는데 분명히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7가지 특징을 제가 지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모든 가족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어느 부분은 해당되는 가족들이 있고 어느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텐데, 또 이런 특징들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 단순히 의지만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가족들도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한 번에 뭔가의 이 상황이 바로 개선되거나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다고 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알코올 중독을 유발한 것이 결국 본인의 책임이고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의 잘못이라고 하되, 그 영향을 준 것이 조금 더 확장하면 가정이고 조금 더 확장하면 직장이고 조금 더 확장하면 이 사회도 분명히 그 책임과 그런 문제가 있다는데 우리가 동의를 한다면, 적어도 본인과 더불어서 가족은 가장 본인과 가까운 그런 상황에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알코올 문제는 본인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도 내 가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너의 문제니까 너가 빨리 의지를 가지든 뭐 병원을 가든 약을 먹든 치료를 받든 빨리 고쳐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그 마음만, 열린 마음만 조금 가질 수 있다면, 분명히 혼자 외롭게 중독자가 혼자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공동체, 그게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합심한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당연히 훨씬 더 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독자 가족의 특징 7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글을 혹은 또 이 영상을 읽고 보시는 분들은 그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이런 특징이 분명히 이 아이의, 이 남편의, 이 부인의, 이 엄마의 이런 중독 증상을 유발하는데 분명히 영향을 줬구나 라는 것들을 받아들이시고, 우리 가정의, 우리 이 가족의 문제구나, 이 사람의,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라는 생각으로 서로 힘을 합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